자동차 출력이 57%나 더 강력해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요, 연료전지 기술에 아주 작은 설계 변경 하나가 가져온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시커먼 매연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물뿐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청정에너지 자동차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더 깨끗한 주행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 버스, 트럭 같은 것들이요. 전 세계 에너지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그만큼 막대한 환경적인 부담을 우리 모두가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정말 절실하게 찾아야만 하는 거죠. 물론 요즘 많이 보이는 배터리 전기차도 정말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런데요, 연료전지 자동차, 그러니까 FCV는 여기서 한 걸음, 아니 몇 걸음은 더 나아갑니다. 온실가스를 44%나 더 줄일 수 있고요. 석유에 의존하는 건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인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강력한 성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제 FCV의 심장부, 바로 연료전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FCV의 심장에는 PEMFC, 우리말로는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또 우아합니다. 연료인 수소랑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결과물은 오직 깨끗한 물과 열,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이 PMFSC가 자동차의 정말 이상적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운전자들이 직접 느끼는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추운 겨울 아침에도 바로 시동이 걸리고요. 차체가 가볍고 효율적이니 더 멀리 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끄러운 엔진 소음 없이 정말 조용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의 완벽해 보이는 기술에도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꽉 막고 있던 단 하나의 부품, 바로 분리판이라는 퍼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연료전지 덩어리 전체를 딱 들어보면 그 무게의 자그마치 70%가 바로 이 분리판 하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무게는 곧 연비고 성능이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부품은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무게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돈도 문제입니다. 전체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녀석이 차지하니까요. 무겁고 비싸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 분리판이 왜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숙제였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다고 이 분리판을 그냥 무겁고 비싼 쇳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 부품은 연료전지가 숨을 쉬게 하는 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반응에 꼭 필요한 공기와 연료를 구석구석 정확하게 공급해주고 반응 후에 생긴 노폐물인 물은 밖으로 잘 빼내줘야 합니다. 이 기능이 멈추면 연료전지도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골치 아픈 부품의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분리판 표면에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홈, 바로 채널에 말이죠. 연구자들은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바로 그 골디락스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딱 하나에만 집중했어요. 바로 리브 대 채널 폭 비율이라는 건데요.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흐르는 길인 둑, 그러니까 리브와 연료가 흐르는 길인 강, 즉 채널의 폭 사이에 황금 비율을 찾는 거였죠. 이 아주 미세한 균형이 성능의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최적의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16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디자인을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특정 비율에서 성능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가 그 지점을 지나니까 다시 뚝 떨어지는 완벽한 스위트 스팟을
발견한 거죠. 결과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이 비율 하나만 딱 맞췄을 뿐인데 출력이 무려 57.3%나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홈의 폭을 조절했을 뿐인데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뭐든 과하면 안 좋다고 하죠. 그 완벽한 지점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니까 성능은 오히려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지점이 있다는 골디락스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증명된 셈이에요. 아니, 대체 이 작은 비율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연료전지 내부의 아주 작은 세계로 현매경을 들고 들어가 보시죠. 먼저 채널이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가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료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낭비되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최적의 비율에서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널 폭이 딱 적당해지니까 연료가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둑, 즉 리브 아래로 파고들면서 아주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요. 바로 이 소용돌이가 연료랑 촉매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팍팍 섞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57% 성능 향상의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채널이 너무 좁아지면요? 이건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가 꽉 막히는 거랑 똑같아요.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반응 후에 생긴 물은 또 빠져나가지 못해서 연료전지가 말 그대로 물에 잠겨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성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흐름의 차이가 결국 기술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 핵심은 균형이었습니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고 둑을 넓게 만들면 연료가 흐르는 강, 채널이 막혀버리고요. 반대로 강을 넓히면 둑이 부실해져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죠. 최적의 비율이라는 건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연료전지 성능을 좌우하는 열쇠는 바로 리브 대 채널 비율에 있다는 것. 그리고 0.5에서 4 사이의 황금 비율, 바로 골디락스 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친환경 자동차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홈의 폭을 조절하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친환경 기술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또 다른 아주 작은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